네, 이번 시간에는 RM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본 서적에서는 RMI를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MI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스킵을 해도 되겠지만 RM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본 강의를 듣고 가셔야 안에서 설명하는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RMI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의 약자냐면 일단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호출할 수 있도록 자바에서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분산 환경 아키텍처가 RMI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이밍 서비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찾아갈 수 있게끔 쉽게 이름으로써 그걸 찾아가라 라는 얘기죠. 근데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상에 뭔가 프로토콜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시스템 로우 레벨의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RMI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히 컴파일만을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컴파일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RMI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RMI 서버의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을 거고 RMI 서버에 호출을 보내는 RMI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RMI 서버에서는 자기가 제공해주는 객체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네이밍 서버의 역할을 해주는 놈한테 등록을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RMI 레지스티다라고 하는 네이밍 서버에 가서 룩업을 해서 RMI 서버에서 등록한 놈의 객체를 레퍼런스를 찾아갖고 오는 거죠. 룩업을 해서. 그러면 객체 값을 룩업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레퍼런스 값을 룩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RMI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어디에 있든지 얘의 위치는 알 필요 없어요. RMI 레지스트리 서버에 가서 룩업을 해오면 얘가 알아서 필요로 하는 레퍼런스 값을 전달해주고, 왜냐면 얘가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를 호출할 수 있는 룩업만 해서 갖고 와서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산 환경에서의 MVC 개념을 보게 되면 모델 뷰어 컨트롤러 역할을 보면 이런 RMI 서버 측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이 여기 올라가 있을 거고 걔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모델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고 뷰어와 컨트롤러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 JSP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은 뭐 이런 데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DB에 접속한 주체는 서블릿 JSP가 되는 것이 아니라 RMI 서버, 미들웨어 서버가 주체가 돼서 접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RMI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RMI 서버는 자기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객체, 물론 다 객체가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메소드를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호출할 수 있는 객체를 어떤 특정 이름으로서 등록을 시켜놓고 그 이름을 가지고 룩업을 해오면 서버 측의 레퍼런스 값을 참조한 거기 때문에 그 참조 값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RMI 아키텍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RMI의 근데 기반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 없이 RMI만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 분산 환경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얘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RMI의 기반 기술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카 클래스를 정의하고 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500cc짜리 빨간색 차를 만들었어요. 얘는 당연히 흰 메모리 상에 존재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한다. 하드디스크에다 라이트를 한다. 또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원격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객체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뭐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예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I/O 스트림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라이트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클래스가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클래스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객체 직렬화가 가능한 것을 하려면 이 클래스가 java.io 패키지에 있는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은 클래스만이 가능합니다. 걔를 받지 않은 것들을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non-serializable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때 시리얼라이저블 하는 것이 이 시리얼라이저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블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이때 클래스 레벨과 인스탄스 레벨로 나누어지는데, 대상은 뭐냐? 인스탄스 레벨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의 속성과 클래스가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 속성 값에 해당하는 것들만 직렬화의 대상이 되고, 행위에 해당하는 놈들은 클래스 레벨에 소속되는 것으로서 시리얼라이제이션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메소드는 시리얼라이저블에 제외가 된다. 그 다음에 인스탄스 베리어블 중에서도 인스탄스 베리어블은 클래스 레벨, 인스탄스 레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렬할 대상이 되지만 이 중에서도 스태틱으로 선언된 것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또 인스탄스 베리어블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언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객체 직렬화 대상에서 또 열애가 돼요.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시리얼라이저블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 하드에서 I/O를 열어서 읽어오거나 또는 원격지 서버에서 객체를 읽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디시리얼라이저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카 클래스라고 해서 속성 값으로 저는 cc와 칼라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서 고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고, 이미의 클래스에서 지금 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카 클래스의 인스탄스를 만들었어요. 빨간색 1500cc 차를 만들어서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할 때 뭐냐? 당연히 파일에 저장되는 내용은 뭐냐면 객체잖아요. 내가 만든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를 라이트 할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서 객체이기 때문에 라이트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가 직렬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 할 수 있는 것은 시리얼라이저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t.temp의 파일 내용을 읽어와서 또 새로운 객체로 복원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디시리얼라이저블이다라고 해요. t.temp 파일을 읽어와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만들어서 지금 읽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읽어와서 복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초 이렇게 이 객체 보고 가라고 했을 때와 t.temp라는 파일에서 읽어와서 복원시킨 놈하고 가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요걸 한번 보려는 거죠. 일단, 그죠? 시리얼라이저, 객체 직렬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얘만 상속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상속받았는데 얘는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상속만 받으면 돼요. 재정의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얼라이브 중에 상속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면 컴파일상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러나 런타임 시에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외사항이 발생합니다. 상속 받기만 하면 시리얼라이저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카 클래스는 지금 무슨 책에 몇 cc 차가 한다. 이거 얘보다 이렇게 할까요?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카 클래스는 직진을 해요. 이렇게 직진하는 차예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예, 지금 CC 칼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직진하는 차가 몇 cc로 어떤 색차가 몇 cc로 직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직진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라이트를 한 거죠. 시리얼 라이즈업을 하는 거. 지금 흰 메모리상에 있는 얘 보고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더니 직진하고 있고요. 1500cc 빨간색 차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거는 파일에서 읽어와서 복원시킨 거죠. 디시리얼라이저로 한 거 보고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분명 내가 저장할 때는 빨간색 1500cc로 저장을 했는데 얘는 보니까 빨간색이긴 한데 직진하는 것도 맞고 빨간색이긴 한데 빵이에요. cc가 빵. 왜 빵이냐? 직렬화의 대상은 인스탄스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인스탄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죠. 얘들은 시리얼라이제이션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얘들만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얘가 트랜지언트 키워드라는 걸 썼기 때문에 얘는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올 때 객체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int 값이 지금 write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제외돼서 이렇게 0cc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제외됐으니까 0cc고 읽어올 때도 0cc 되는 거죠. int에 왜 0이겠어요? int라는 변수 내 디폴트 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된 거고 읽어올 때도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직렬화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제외가 된다. 트랜지언트라는 키워드 쓰는 거 지금 제외가 되는 걸 봤었고요. 메소드 레벨, 그러니까 클래스 레벨에 메소드라고 하는 것도 들어갔었는데 이 메소드도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직렬화 대상에 제외가 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분명히 t.temp에 객체를 직렬해서 write한 거는 직진하는 차예요. 직진하는 차인데 얘 보고 이 차를 가는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이 차가 직진하는 게 아니라 뭐 좀 꼬부랑 가라 라고 제가 지금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아직 컴파일은 안 했어요. 파일을 안 했고 얘를 잠시 주석으로 처리하고 요번에 요 밑에 걸로 실행해보면 얘는 즉 뭐냐면 새로 그 write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하는 거죠. 얘 분명히 write 할 때는 t.temp에 write 할 때 우리는 차를 보고 직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진하라고 했고 지금 카클렛은 꼬불꼬불하게 가게끔 돼 있어요. 아직 컴파일을 안 했어요. 지금 t.temp는 직진하는 차를 write 했던 내용이잖아요. 직진하라고 했던 놈을 write를 한 거고 걔를 복원시켜서 가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는 직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봐요. 그럼 직진하지 않고 꼬불꼬불 가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라고 하는 메소드는 클래스 레벨이기 때문에 직렬화해서 제외가 돼요. 이거 복원은 이 t.temp에서 읽어왔는데 당연히 제외는 됐고 메소드는 제외가 됐는데 객체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메소드는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지금 이 순간에 얘가 인지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카클래스에서.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게 가는 거죠. 제외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직렬화의 대상에 포함돼서 고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때 읽어오는 건 어떻게 돼요? 직진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갖고요? 바뀐 거에서 읽고 갖고 오잖아요.
왜냐? 얘가 제외가 되고 복원을 시킬 때 현재 자바 가상 머신이 그 인지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객체랩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 굳이 이 example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얘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됩니다. 클래스 레벨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외가 되고 인스턴스 베리어블만 포함되고 인스턴스 베리어블에서도 제외시키는 거는 트랜지언트를 한다. 그 다음에 복원시키는 거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때 제외된 것들은 현재 자바 가상 머신이 인식하는 클래스에서 갖고 온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직렬화 시켜서 보냈어요. 보냈고 얘 보고 가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갖고 있는 클래스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직진하는 거다라고 하면 얘는 이걸 갖고 온다는 거죠. 얘 그 메소드는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얘가 갖고 있는 클래스 또한 원격지에 있는 이쪽에서도 동일한 클래스를 갖고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RMI에서 발생되는 것 또는 RMI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EJB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RMI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